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북 비핵화 협상이 이달 중에 재개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 가운데 실무 협상에서 다뤄질 의제들이 주목됩니다. 전문가들은 핵물질 생산 동결과 비핵화 로드맵 합의를 우선순위로 다뤄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이 제재 문제도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칸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 회동에서 실무 협상에 합의함에 따라 미국과 북한은 넉 달가량 멈췄던 비핵화 협상에 다시 시동을 걸게 됐습니다. 양측은 협상이 재개되면 하노이에서 합의하지 못한 영변 플러스 알파와 영변 핵시설 폐기에 따른 전면적 제재 해제 요구 등을 테이블에 올려놓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조정관은 실무 협상에서 가장 먼저 다뤄야 할 사안으로 북한의 핵물질 생산 동결을 꼽았습니다. And that, of course, would have to include both Yongbyon and the undeclared facilities outside Yongbyon, secret enrichment facilities.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이에 더해 관련 물질의 생산 시설들에 대한 검증과 신고도 동결 합의 단계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비핵화를 위한 포괄적인 로드맵에 대한 합의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이런 비핵화 조치에 따른 미국의 상응 조치도 실무 협상의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습니다. The big discussions now are how flexible the United States will be. What concessions might be lifted. In my opinion, there should be no lifting of concessions until North Korea complies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sanctions.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판문점 회동에 앞서 지난달 양측은 유연한 접근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미국 정부는 판문점 회동 이후에도 대북 제재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는 원칙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지난달 말 판문점 회동 당시 미국 측의 새로운 실무 협상 대표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측에선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지휘 아래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북한과의 실무 협상에 나섭니다. 실무 협상은 빠르면 이달 중순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양국이 다음 달 초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ARF 외교장관 회의에서 고위급 회담을 개최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이 비무장지대에서 미북 정상의 만남이 사실상 미북 적대 관계의 종식이라는 이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발언에 미 군사 전문가들은 동의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북한의 실질적 군사적 위협이 전혀 감소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박승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외교안보 전문가인 마이클 오헨런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희망적인 해석을 담은 긍정의 메시지 이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It's President Moon playing the role of cheerleader, which is not necessarily bad or wrong, but we should not confuse that with objective analysis. 오헨런 연구원은 북한이 계속 핵무기를 만들고 예산의 20%를 군사력 증강했으며 자국민을 강제 수용소에 가두는 한 북한과의 추정된 평화에 기뻐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방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남측을 향해 전진 배치한 대규모 군사력을 먼저 후방으로 빼야 적대 관계 종식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If North Korea pulled its artillery back out of range of Seoul, that would be a major step to end hostility, but it hasn't happened. 또 북한이 지금까지 단 한 기의 핵무기도 포기하지 않았다며 한쪽이 어느 날 적대 관계 종식을 선언한다고 해서 그것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주한미군 예비역 대령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적대 관계 종식을 선언하기엔 북한의 위협이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President Trump made a symbolic move, but nothing has changed. North Korea remains a threat, a nuclear threat, a chemical threat, an asymmetric warfare threat, and a large-scale conventional threat. 트럼프 대통령 방북의 의미는 작지 않지만 적대 관계 종식을 언급하기엔 아직 이르다는 관측입니다. 한편 미 국방부는 지난달 초 발간한 2019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에서 북한을 불량 국가로 지칭하며 북한 핵무기와 미사일은 미국 안보에 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국제사회의 여러 나라들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41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북한은 이런 우려를 전면 배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네바 주재 영국 대표부의 리타 프렌치 부대사는 3일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에 중대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Reports of systematic human rights violation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re deeply concerning. 프렌치 부대사는 북한의 국제사회와 건설적으로 관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인권 활동가들이 북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즉각 허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덴마크는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중대한 인권 유린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호주는 주민들의 생활 수준 향상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제네바 주재 일본 대표부의 오키나와 켄 부대사는 이날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With regard to the DPRK, the early resolution of the abductions issues remains an urgent issue. 오키나와 부대사는 일본과 북한이 상호불신을 극복하고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에 함께 협력해 밝은 미래를 모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독일은 북한이 계속 사용을 이용하는 것에 우려를 표시하면서 이 같은 사용이 수감시설 내 고문과 강제 실종과 결합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한국은 북한이 지난 5월에 제3차 북한 인권에 관한 보편적 정례검토 UPR에 참석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인권 상황의 개선을 위해 유엔 인권 메커니즘과의 협력을 계속 강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국제사회 이 같은 우려를 전면 배격한다고 말했습니다.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의 한대성 대사는 북한은 인권의 정치화와 선택성, 이중 기준을 전면 거부하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관한 결의안들과 그 결과를 거부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열린 미국 판문점 회동과 관련해 노벨 평화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스스로 개척해 가고 있다고 켈리언 코네이 백악관 선임 고문이 말했습니다. 코네이 선임 고문은 2일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곳에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 노력하고 대북 제재가 계속되는 동안 북한의 핵 능력을 줄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지도자들에게 미국과 함께 비핵화에 노력한다면 앞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올 경제적 발전과 번영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판문점 회동으로 한반도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고 국제 분쟁 전문 민간단체가 평가했습니다. 벨기에에 본부를 둔 국제위기감시그룹 ICG는 최근 발표한 위기감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양측이 비핵화 회담을 재개하기로 합의했지만 모든 당사국들은 신뢰를 구축하고 동력을 만들어내기 위해 상호 양보의 바탕을 둔 현실적인 목표를 향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ICG는 세계 70여 개 지역에 현재 위기와 잠재적 위기 상황을 분석해 매월 초에 개선과 불변, 악화로 구분해 발표하며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넉 달 연속 한반도 위기 상황을 상황 불변으로 평가한 바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지정하는 종교자유 특별 우려 대상국에 자주 이름이 오르내리는 국가 가운데 북한은 상위 5위를 기록했다고 미 의회 조사국이 밝혔습니다. 의회 조사국은 2일 발간한 국제 종교자유 정책 보고서에서 1999년 이후부터 미 정부가 지정하는 종교자유 특별 우려 대상국 목록에 가장 자주 이름이 오른 국가는 미얀마와 중국, 이란, 수단으로 이들 4개국은 모두 14차례 모두 포함돼 공동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12차례를 기록한 북한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보고서는 또 행정부가 종교자유 특별 우려 대상국에 신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데 최근 북한의 경우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추가 제재가 적용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알렉산드르 포민 러시아 국방차관이 북한과 군사협력 확대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양을 방문한 포민 차관은 3일 김형룡 북한 인민무력성 부상과 만난 자리에서 러시아와 북한 간 실질적인 군사협력 방안을 세부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주된 목표라고 말했다고 러시아 관영 타스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은 올해 4월 북러 정상회담 이후 활발해졌다고 포민 차관은 밝혔습니다.
이 앞서 중국의 런궈창 중국 국방부 대변인도 지난달 27일 북중 군사 우호 교류를 잘 전개하고 북중 관계 발전과 지역 평화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헌하고 싶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